들어가기에 앞서 송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따지자면 중국 역사의 리지 시절로 평가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 송나라는 인류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왕조다. 내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전쟁의 세계사를 쓴 윌리엄 맥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외세의 침략만 없었다면 송나라는 산업혁명을 이룩했을 것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를 쓴 패트리샤 에브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송나라 당시 유럽은 발전적인 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와, 그 정도였어? 저명한 학자들의 말인데 일단 좀 믿어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서 송나라는 갑작스레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 또 정말 산업혁명을 이룰 뻔했었나? 여기서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한다. 송나라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까? 1단계 농업 생산 증가, 송나라 경제 발전의 시발점. 중세시대 송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쌀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 사실 송의 발전은 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쌀이 중국인들의 주식이 된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주로 밀이나 조, 수수, 콩과 같은 잡곡을 먹었다. 이유는 기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벼는 원래 늪지에 살던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한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잘 자랄 수가 없다. 뭐야, 삼국지에 나온 굴량미는 쌀이 아니었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원래는 굴량미가 아니라 굴량곡 혹은 굴량. 물론 중국에서 벼농사 자체의 역사는 길다. 양자강 유역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을 정도다. 하지만 중국 남부 지역은 송나라 이전 시대까지는 많은 땅들이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남아있었고 8세기경 중국의 인구 분포이다. 사천성, 화북지방, 그리고 양자강 하구 조금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쌀농사는 대부분 양자강 하류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다 송나라 때 와서야 남부 지역을 넓게 개척하면서 쌀농사를 대대적으로 행하게 된다. 왜 하필 송나라 때부터야? 이 시기에 가뭄에 강하고 빨리 성장하는 벼 품종이 동남아에서 들어왔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렇다면 쌀이 대체 뭐길래 이토록 중요했단 말인가? 쌀은 일단 맛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물론 백미약이다. 칼로리도 풍부하지. 부족한 단백질은 콩을 섞어 먹으면 해결되고. 먹기에 가장 간단하고 퀵 중 하나야. 애써 빡 가루를 낼 필요가 없거든. 조리하는 법도 간단하지. 빵을 만드는 과정과 비교를 해봐도 그래. 무엇보다 단위 생산량이 높아 인구 부양력에 있어서 다른 잡곡들보다 매우 우수하지. 기후만 적당하면 한논에서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하다는 때문에 한정된 땅이 주어졌다면 이왕이면 쌀을 재배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여기에 송나라 때 남부 지역이 개발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물대기 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사실 쌀농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 문제였다. 쌀농사는 뭐니 해도 물관리가 핵심이야. 그럼 물대기 잘못하면 농사 완전 망치는 거지. 그런데 송나라 때 와서는 저수지 축조 기술이 크게 발전한다. 호수나 늪지대에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게 되면 홍수가 났을 때는 논이 잠기는 것을 막아주고
가뭄이 났을 때는 저수지의 물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지. 여기에 수차까지 발명된다. 수차가 있으면 저수지의 물을 쉽게 퍼냈을 수 있고 또 높은 곳까지 물을 운반할 수가 있어서 계단식 논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음. 고로 송나라 때는 저수지와 수차의 개발로 물대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었다. 바로 이양법의 도입. 모내기법의 골자는 이렇다. 판에 벽실을 심어서 벼를 조금 자라게 한 다음 논에 옮겨 심기를 하면 벼의 생육기간 중 논에서 길러지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어 같은 논에서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다. 때문에 같은 땅에서 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줄 맞춰 심을 수 있어 풀 뽑기도 쉬워 노동력이 매우 절약되었고 추수도 쉬워졌다. 이러했으니 송나라 때 농업 생산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쌀 농사 지역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단계 농업의 분업화, 상품 작물의 전문화. 중국 남부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쌀 수확량이 폭증하며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은 바로 인구 증가였다. 중국 인구는 8세기경 대략 5천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600년 전인 2세기 때와 비슷한 정도였다. 하지만 강남이 개발되며 벼재배가 확장되어 식량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자 12세기 초 중국 인구는 무려 1억 2천만 명에 육박한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인구 밀도도 높아지자 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봐, 술 좀 담가 놓은 거 있나? 쌀 서말 퍼줄게. 술 한 동이만 줘. 집들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 예전보다 더 왕성하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수확량이 늘어나 집집마다 곡식이 남아돌았던 이유도 있었다. 집에 쌀이 넘쳐 남는 건 팔아먹는 게 상책임. 그렇게 사람들은 남는 쌀을 가지고 숯, 차, 기름, 술 등과 바꿔 먹었다. 그러자 농부들은 농사 외의 부업거리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전에는 거의 자급자족이었지만 요즘에는 뭘 자꾸 교환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럼 우리도 그 바꿔 먹을 거리를 하나 만들어 두면 좋잖아. 어떤 부업이 좋겠어? 왕서방네는 술을 빚고 장대인 댁에선 종이를 만든다니. 우리는 숯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비단?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부업에 차츰 손을 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아예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부업을 주업으로 전업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요즘 쌀 농사 안 짓는다고 굶어 죽나? 오히려 농사 짓는 시간에 술 빚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겠던데. 나도 그래. 쌀 농사는 내 취향이 아님. 나는 이참에 과수원이나 크게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송나라 때에는 소주지방 농민들은 누에를 치고 비단을 뽑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복건성, 사천성, 광동성의 많은 농민들은 벼 대신 사탕수수를 재배한다. 또 차, 야채, 귤, 목재, 대나무, 식물용 마나, 모시 등도 이 당시 주요한 상업작물로 재배된다. 또 13세기경에는 목화까지 들어왔으니 상업작물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참고로 이런 상업작물의 전문화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조선 후기에나 담배 인삼 등에 한정되어 겨우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이다.